이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뭐 온갖 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예. 상당한 어떤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다. 후계자가 누군지 짐작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각에서 근거 없는 이 설들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망했다, 뭐 중태에 빠졌다. 즉 네.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된 게 없는 그런 억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이슈를 쉽고 또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시간. 오늘 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님. 예. 이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뭐 온갖 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부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또 사망설까지 나왔고 그야말로 뭐 극에서 극을 달리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왜 이렇게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뭐 이제 뭐 태양절이니 뭐니 이런 행사들 네. 뭐 지난 15일 날 북한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체제인데 네. 그걸 다 이제 건너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래가지고 뭐 굳이 질병이 아니더라도 네. 상당한 어떤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건 뭐 이제 정보 당국도 분석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윤석열 이제 외통위원장 같은 네. 경우에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가지고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정보 당국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알긴 알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근데 국민들한테 말을 안 해주는 거겠죠. 또는 뭐 못 해주는 거겠죠. 근데 뭐 우리 국민들한테 세세히 알리진 못한다 하더라도 급변 사태에 대해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야당이 충분히 짚어볼 만한 문제다. 급변 사태라는 건 뭐 김정은의 유고 가능성 이런 거 뭐 얘기하는 우리도 거죠? 예 그런 상황 속도 여러 잣계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과거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가는 단계보다는 그 준비 작업이 덜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이 높았었는데 그렇죠. 지금 만약 이렇게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후계자가 누군지 짐작도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김평일이라는 얘기도 하고 김여정으로 대결하고 김여정이라는 시작하는 거 얘기도 아닙니까?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아니면 뭐 집단지도 체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보 당국과 우리 안보 관계자들이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좀 믿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례적인 건 맞죠.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물론 이제 북한 지도자들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태양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그 기념일이죠. 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데 네. 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뭐 그 루머들이나 억측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그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그 동생 뭐 김여정이나 최룡해나 등등 전반적으로 북한 이 수뇌부가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지금 뭐 한미 정보 당국이 다 이 상황을 주시하고 예민하게 관찰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 근거 없는 이 설들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망했다, 뭐 중태에 빠졌다. 근데 객관적으로 검증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네. 일단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그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혹은 국경 근처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급변 사태가 온 것이라면 그게 이제 저 평상시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뭐 중국에서 의료진을 파견했다 이 얘기도 아마 그건 이제 코로나 의료 협력 차원에서 파견한 게 아닌가 싶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에는 진단 키트만 보냈을 뿐이다 여기까지만 밝혔는데. 그게 아마 뭐 김정은의 신변과 관련된 의료진 파견 글쎄요 저는 북한 지도부가 북한 수뇌부가 과연 최고 존엄의 신변을 중국 의사들한테 맡길까요? 저는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보고 근데 그런 억측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서 조금은 좀 그 냉정을 갖고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물론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행여라도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유고 사태가 발생하면 이제 굉장한 혼란이 그 뭐 북한 내부뿐만이 아니고 한반도나 이 동북아 전체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예민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또 과도한 억측,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된 게 없는 그런 억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나는 알고 있지만 뭐 말할 수 없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속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건강에 이상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그 태영호 태국인 당선자도 네.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스스로 일어나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건강 이상설, 그러니까 심각 그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뭔가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건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아요. 아니 원래부터 건강해 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저희가 분석하는 게 좀 웃기지만은 사실 원래 안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니까 안 보이니까 건강 문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태국인 당선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뭐 여러 정황 증거를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산역에 뭐 기차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기거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갑자기 급성 질환으로 아프게 되면은 보통 최상급 의료기관에 제일 좋은 곳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서울대병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삼성병원에 그럼 평양에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제 이런 어떤 기만 정보와 모든 걸 조합해 가지고 그 우리 정보 당국이 잘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비대위원이 막 됐을 시점이 이제 김정일, 김정은 교체기였는데 네. 그때 김정일의 그 건강 관련된 사안은 극비 통제 상황이었고 사망했다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렸거든요. 아프다는 네, 소식보다.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뭐 사실 북한의 기만 전술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평가할 만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어떤情况 때문에 또 죽었다 뭐 이런 것까지 판단 내리고 움직이기엔 너무 섣부릅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말을 좀 그렇게 하잖아요. 본인만 뭘 알고 있는데. 네, 주목받는 어떤 언급이 그리고 뭔지 항상, 알죠. 항상 말끝은 지켜보자 이렇게 네,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화법은 아닌 것 같고 또 거기에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중국 쪽 반응도 정보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일종의 뭐 깜짝 등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북한을 별로 주목 안 했잖아요 그동안에. 네,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이제 북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정치 현안에서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또 코로나19 이 방역 차원에서 일정 기간 뭐 격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조만간 뭐 밝혀지겠죠. 네, 예, 예. 이럴 때 이게 뭐 만약 어떤 유고 사태와 가까운 그런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조차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51시간 만인가요? 밝혀졌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행사에 불참하고 오래 잠행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5일 날 특히 불참하면서부터 계속 10일 이상 이게 이어지고 이렇게까지 막 추측이 나오면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나 건재해 하고 영상 하나 띄워보면 그냥 사그라들 텐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안 보이니까 40 며칠 동안 안 보이니까 죽었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그때 이미 김정은은 죽었고 지금 김정은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군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거는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기에 나름인데 대역 배우? 그러니까 대역 배우 가계무사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뭐 이 시나리오라는 건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사실상의 유고 상태에 돌입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거 재작년에 영화도 나왔어요. 강철비라고 그거. 네. 근데 거기 보면은 핵전쟁이 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분석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켜봐야죠 뭐 이거는. 네, 예. 지켜보죠. 어쨌든 이 북한 관련된 소식은 과거에도 보면은 믿거나 말거나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뭐 이례적이긴 하죠. 김정은 위원장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딱 공개하면 사그라들 부분인데 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우리 정부 당국에서 북한이 어떤 큰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정상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를 좀 믿고 이 상황을 좀 같이 지켜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